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드디어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휴 동안의 몸과 마음을 잘 충전하셨기를 바랍니다. 연휴가 끝나니까 또 이번 주도 어느덧 막바지입니다. 이틀만 더 힘내면 주말이 또 다가오니까요. 우리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에서도 현재 시장의 상황을 깊이 있게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자, 지금 시장은 단순한 약세라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방향을 잡기 위한 균형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매도 압력과 자금 위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장기 보유자와 일부 고래 축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화의 모멘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디테일한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급등세를 보이다가 특정 이벤트가 나타나고 나서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한 겁니다. 1월 FOMC 회의록에서는 대다수 위원이 금리 동결을 지지했고 일부는 인플레이션 경로에 따라서 인하 또는 인상 모두 가능한 양방향 정책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과도하게 반응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실제적인 의미는 즉각 인상이 아니라 상황 악화 시에 대응 옵션을 열어두자 이런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어제는 별 2개짜리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장은 내구재 수주 지표를 가장 주목을 했습니다. 이 지표가 감소했는데 항공기를 제외하면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의 기본 체력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월 금리 동결 전망이 94.1%로 월등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연내 2회 관점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1억 499만 달러가 순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1거래일 만에 다시 순유출로 전환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 추정 주소에서 1억 6,8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입금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각종 커뮤니티와 채널에서는 블랙락이 매도를 하고 있다.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포기하고 있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또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락 추정 주소에서 거래소를 입금하는 것은 매도 목적일 가능성은 높지만 블랙락의 투자 판단에 따른 매도가 아니라 IBIT ETF의 환매, 유출에 대응하는 운영 과정의 일환입니다. 즉 블랙락이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블랙락 ETF를 보유한 기관들의 리밸런싱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과 관련된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실물금을 누가 거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개 데이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제한적이지만 테더 골드 같은 블록체인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 자산은 일정 부분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테더 골드의 현물 거래량 버블맵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월등하게 높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참여가 급등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과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현재 온체인 흐름에서는 시장 전반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리스크 오프 압력이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전체 30일 실현 총액 자금 흐름이 급격하게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로는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유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무려 13개월 연속 순매도 흐름이 이어지면서 구조적으로 약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관의 뚜렷한 축적 신호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차익 실현 매도 압력이 빠르게 완화가 되면서 급격한 매도 국면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지금은 투매 바닥도 상승 전환도 아닌 과도기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정해졌다 이런 것보다는 추가적인 수급 변화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수급 변화는 어떤 특정한 트리거가 발생할 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시장 구조 법안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위스블록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리스크 인덱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15일 연속으로 극단적인 리스크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던 것은 2023년이었는데요. 이때 23일 연속으로 극단적인 리스크 구간을 지나고 나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블록은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할 경우에 시장 전반에 강한 반등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온 자금 순환이 시작됐을 때는 비트코인도 반등을 하겠지만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알트코인에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 보유자들의 축적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장기 보유자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졌던 매도세를 멈추고 2026년 1월 12일 이후로는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해서 현재까지도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구조적인 매도 압력은 완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는 이 장기 보유자의 매수 규모 대비로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와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도 함께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는 이 장기 보유자가 물량들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랜만에 IFP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IFP 지표는 자본이 현물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중에서 어디로 향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현물 시장으로 더 많이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의 상승이 제한적이고 파생상품 시장으로 많이 이동을 했을 때는 투기 자본이 살아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자본이 현물 시장으로 더 많이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보였는데 이 IFP 지표가 이제 하락세를 일정 부분 멈추고 그 추세 자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후에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됐을 때 이 구간과 현재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면은 그 이후에 가격이 큰 상승 구간으로 연결된 역사적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가격이 상승 모멘텀에 더 힘을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몇 주 동안에 이 지표가 실제로 방향 전환에 성공하는지가 중요하고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수급 개선과 추세 반전 여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 마지막으로 장기 보유자 매입 단가 분포 히트맵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현재 이 히트맵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65K를 경계로 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대규모 축적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가격대에서 시장의 매도 압력을 잘 흡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테스트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 구간에 축적되는 이 물량들이 더 많이 쌓이면서 더 강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강하게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이 구간이 또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하단으로는 매물대 자체가 굉장히 옅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55K에 형성되어 있는 실현 가격까지도 빠르게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65K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면은 60K와 55K까지도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현재 비트코인 하락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차익 실현과 군중 심리에서 비롯된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자사주 매입과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병행하면서 장기 성장성에 변함이 없다. 이런 관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관점을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설립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정이 과거보다 얕고 짧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강한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장기적인 낙관론을 유지를 했는데요. 역시나 손실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와 전환사채 전략을 지속을 하면서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K33의 리서치 총괄이 여러 파생상품 지표와 수급 지표를 살펴봤을 때 바닥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즉각적인 반등보다는 당분간 횡보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펀딩 레이트가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고 미결제 확정은 감소하고 ETF도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정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의 발언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트럼프 일가에 대한 신뢰감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고 내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처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어 차트 한번 살펴봤을 때 60K에서 가장 뚜렷하게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벽이 가격 바로 상단으로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CVD 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매수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고 녹색이 매수세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같은 경우도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반면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도 물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바이낸스 거래소의 주문량은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낮은 음수 영역에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점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5K와 70K 사이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방향성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RSI 한번 살펴봤을 때 과매도 구간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평선보다도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테스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MACD 상으로는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강도는 약하고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저항 구간을 넘어서지 못했고 또 핵심적인 지지 구간 상단은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을 테스트하면서 큰 거래량과 함께 돌파했을 때 뚜렷하게 추세 전환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지지 구간은 65K이고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60K와 55K까지는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항 영역에서는 일단 70K를 회복하고 72K의 22평선을 회복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시그널이 명확해지는 것은 스트래티지의 평단가가 위치하고 있는 76K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가격이 일정 부분 변동성을 가져가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이러한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그런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롱님들은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 관점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